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오늘 어떠한 전략을 꾸리면 좋을지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대표님? 네, 잘 보냈기에는 좀 추웠습니다. 춥긴 했지만 예.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안도하면서 보냈다라면서 이야기 많이 하셨던데 오늘 어떻게 시장 이렇게 오르는 거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날씨는 추웠지만 미국 시장이 도와줬죠. 맞아요. 빨리 열려라. 빨리 열려라 싶었는데 네. 열렸는데 오늘은 의외로 좀 뜨뜻미지근한 게 미국의 메타 실적 발표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흔들리니까 좀 갈피를 약간 못 잡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 또 큰 일을 참 애증의 종목이네요. 네. 애증의 종목인데 오늘은 네. 애로. 네,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반등 쪽으로 자리를 잡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지난 미국 시장의 상승분을 다 반영은 못한 상황들 쪽에서 그래도 추가적으로 종목들 힘 좀 더 보여주게 되면 한 2,750선 이상으로는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네. 시장 흐름들 일단 내일까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또 면밀한 분석 필요하겠죠. 5가지 리스트 하나씩 열어보면서 추가적인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적으로 가장 크게 올라오는 쪽은 시총 상위주입니다. 종목들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역시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가장 지금 힘을 내주고 있는 대표적인 대형주 하면 LG에너지솔루션을 꼽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LG에너지솔루션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가 물론 앞으로 미국에 가서 공장도 더 짓고 지금 현재 4개에서 뭐 한 2개 더 늘려서 6개까지 가고 앞으로 투자 확대해서 뭔가 미국의 전기차 성장과 함께 뭔가를 보여주겠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단순히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건 일시적인 빨간불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연기금이 매수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구조 네. 때문에 수급 변화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연기금이 매수하면서 꾸준하게 IPO 나오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고점 나왔던 부분들까지는 시도하거나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연기금이 계속 매수 강도를 높인다든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지난번 보여줬던 한 60만 원대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럼 지금 구간에서 계속 네. 저울질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60만 원 정도만 바라보고 신규 진입도 연기금 믿고 괜찮은 자리일까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네. 또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 매도도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네. 시장 대비해서 연기금 어떤 수급과 함께 외국인도 비싸게 팔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쪽에서 수급이 맞아서 움직인다라는 정도로 보시면서 만약에 대응하게 되면 맘 턱 놓고 네. 저거 다시 고점 갈 거야가 아니라 짧게 어떤 트레이딩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거기서 연기금 매수가 딱 그친다. 주가는 또 과거의 사례처럼 주가 쭉 밀려갈 수밖에 없는 기조고 아마 2월 달에 들어오고는 MSCI 지수 편입이나 또 어떤 3월 14일이죠. 네. 선물 옵션 동시일 만기일 때 들어오는 코스피 200 정도의 수급 관련된 쪽이 일단 들어온다란 쪽에 한정을 짓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상장 과정에서 네. 이미 기관의 이 공매도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급적인 악재를 이겨냈다고 볼 수 있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쪽에 대한 접근은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LG에너지솔루션만 볼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소외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보지 네. 않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게 수급적인 이슈가 끝나고 약간 이제 주가가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소외됐던 종목들이 네. 그때는 반등하겠죠. 그 타이밍을 교차적으로 누리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명쾌하게 딱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네. 또 이 시총 상위주 가운데 네이버도 좀 관심이 가는데 메타의 실적이 사실 좋지 않아서 지금 나스닥 선물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네. 네이버는 또 굳건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 이렇게만 보는 걸까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좀 신호가 다시 오는 걸까요? 네, 네이버 카카오 그나마 좀 올라오기는 하는데 네. 그렇다고 뭐 속 시원하게 과거처럼 보여줬던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금리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에 바라봤던 밸류를 높게 줬던 종목들은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알고 있던 과거의 네이버 카카오의 성장 속도와 함께 이만큼 상승했던 이런 높은 밸류는 이제부터는 좀 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반등은 나오되 네. 특히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실적 발표가 여전히 눈높이만큼 성장하는지 확인해보고 계속 추이에 따라서. 네. 근데 만약에 시장이 여전히 한 연간 기준으로 한 30% 성장할 줄 알았는데 한 25%밖에 성장 못했다. 주가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 너무 좋았고. 그거는 일회성 이익은 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나머지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알던 네이버 카카오의 높은 밸류는 이제부터는 주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시 매도하고 기대치는 낮춰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눈에 띄는 종목들 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카카오페이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물량폭탄 주의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물량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오전에 흔들리다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관이 쏟아내는 그 물량이 3개월분은 잘 소화했다라고 일단 지금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많이 하락했죠.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지금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모두 다 오버행 이슈, 즉 기존에 의무 보유 확약으로 갖고 있던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개연성이 높다 보니까 시장에선 공매도 집중 그리고 주가를 끌어내렸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변화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고 어느 정도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공매도가 좀 정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즉 어떤 많이 하락한 관점 쪽에서 이제 오버행 이슈만 어느 정도 정리되게 되면 주가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공매도가 청산이 되는 과정들이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마 오버행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어떤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변화된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똑같죠. 이런 플랫폼주 그리고 또 워낙 IPO 당시에 고가로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밸류 부담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V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때마다도 탄력들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거의 네이버와 비슷한 흐름들이죠. 그러면은 이 종목도 시세를 조금씩 줄 때마다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환경에 맞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동안에 바라보고 있었던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못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비싸게 우리가 밸류를 줘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훼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어떤 단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반등하게 되면은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섣불리 물량을 늘리지 말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일까요? 코로나 관련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플랫폼이나 아까 말씀 주셨던 카카오 그룹주가 지금 트렌드에서 벗어난 종목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트렌드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이 정점이라고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이상은 해야 되면 안 되는 지점인지 계속 의문입니다. 어떻게 오늘은 진단하시나요? 네, 일단 방역 체계가 변하다 보니까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약간 제가 오판한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가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쇼티지 이것도 예전에 마스크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집 앞에 편의점에 가봤는데 그때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표님. 그런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설 연휴에 오늘 출근하기 전에 하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한 5군데 10군데 전화해봤는데 없어요. 목요일 날 다 들어와요라고 하셔서 대표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차라리 그걸 살 걸 사서 당근할 걸 이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하시는 걸까요? 네, 이제 방역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PCR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중증 환자나 아니면 고령 대상자 쪽으로 바뀌어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통해서 자가 진단 키트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약간 쉽게 얘기하면은 과거 대비해서는 중증도가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사에서 자가 치료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오미크론의 여파가 일단 약간 이제 감기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단계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어질 텐데 네. 그 전 단계 쪽에서 지금 환자는 폭증하고 있다 보니까 이를 관리하겠다는 입장 쪽에서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자가로 집에서 계속 또 체크하고 출근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병원 종사자들 같은 경우도 꾸준히 상비약처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네. 그런 쪽에서 수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전반적인 국가들도 이런 식으로 간다 보게 되면 수요는 계속 높아지겠다. 주가가 오르니까 이런 얘기 드리네요. 그러면 네. 더 중요한 건 네.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나 이건 것 같아요. 최근에는 가는 종목이 가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대표님?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자가진단 키트 쪽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회사가 세 개가 있습니다. S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지금 경남제약이 또 완성해서 좀 보내고 있는 이런 네. 상황들인데 이런 종목들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작년 3분기 나왔던 실적을 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700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700억 정도가 이게 정점이냐라고 봤었을 때 아닐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최소 700억 이상 영업이 나왔었을 때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한 2천억이 뭐 2천억, 3천억대까지 가까이 가는데 네. 지금 시총이 1조 원대입니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죠. 이런 그러네요. 관점 쪽에서 아마 주가가 최근에 반영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되 네. 저렇게 오른 거 뭐하러 쫓아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그렇게 피크아웃이 아니고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는 데 지금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진단키트 쪽에서 그나마 최근에 공급 계약들 보게 되면 셀트리온 USA를 통해서 뭐 4천억, 뭐 1,360억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공급 계약을 봤었을 때 휴마시스가 가장 눈에 강하다. 띈다. 예, 이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많이 오른 만큼 장중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눌렸을 때 대응하는 정도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반대로 오미크론의 특징은 지난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영국을 보게 되면 갔다가 급락하게 되죠. 네. 확진자가 이런 것도 염두를 하셨으면은 또 그런 때는 주가가 또 바르게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탑스 역시 단기 대응만 짧게 대응하는 종목으로 추천을 하시는 걸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SD 바이오센서에 공급한다는 모멘텀 정도로 보시되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고 짧게만 대응하자라는 투자 조언 함께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좀비 신드롬에도 점점점 이렇게 저희가 제목 달았습니다. J-콘텐트리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헤드라인은 좋았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우리 학교는 저는 아직 안 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호재성 재료에도 힘이 많이 빠지는 주가 정말 힘 빠지실 것 같아요. 지옥 이후에 계속 J-콘텐트리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변동성 큰 호재에도 반응하지 않는 관련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제가 10화까지 봤는데요. 네, 별로 앵커님한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무섭나요? 그런 거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블러드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 네. 제가 생각보다 여려요. 아니 그냥 열이세요. 예, 그냥 열이시고요. 근데 이런 쪽에서 어떤 인기도가 예전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입소문을 타면서 1위를 했는데 바로 시작부터 1위를 했다는 쪽에서 K 컨텐츠의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J 컨텐츠를 바라보면서 일단 1위를 찍게 되면은 더 위에 있나요? 없죠. 거기가 끝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를 반영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처음에 이 인기 있는 거 보고는 바로 매도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J 컨텐츠리는 일단 약간 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반영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특히 올해도 넷플릭스나 관련된 K 컨텐츠 영상은 뜨거울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들은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계속 찾아는 보되 일단 뉴스가 나오면 파는 게 유리하겠다. 뉴스 나오면 세론입니다. 셀온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J-콘텐츠는 정리를 해보고요. 또 다른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SM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인수 관련 모멘텀이 좀 조용했다가 오늘 오전부터 다시 들썩입니다. 실제 ENM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넷마블의 지분을 팔겠다고 하면서 넷마블이 급락 그리고 SM 관련주는 일단 오르고 있거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보유자분들이 진짜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팁을 주신다면요? 네, 괜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넷마블. 그러니까요. 왜 이런 이슈에 우리가 왜 이렇게는 너무 하지만 돌발 이슈인데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네, 그런데 그만큼 이제 CJ ENM 쪽에서는 SM에 대한 인수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오버행 이것도 오버행이죠. 예, 그래서 정리가 되는 시점까지는 약간 좀 무거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마블이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게임 관련된 지난주였었죠. 보여줬던 뭐 P2E 관련된 쪽의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는지 좀 더 체크를 하시되 아직까지 무거울 것 같고요. SM은 기대감은 높아집니다만 지금 CJ그룹 쪽으로 가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는 만약에 또 계약 체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네. 단기적으로 또 흔들리겠죠. 아, 그럴 수 있겠군요. 또 세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되 아마 라인업들 쭉 생각해 보게 되면 YG도 이번에 신규 신인들 데뷔하려고 하다가 또 약간 일정이 연기됐죠. 네. SM도 아직까지는 NCT 인기로 계속 끌고 가고는 있지만은 시너지 효과 관련된 부분들의 CJ 쪽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이브는 지금 플랫폼 입장 쪽에서 좀 밸류가 비싸다는 부담이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올해 4개 신인 그룹을 데뷔시킬 JYP가 제일 낫지 않나. 아, 이 역시 생각으로. 예. 네. 여전히 트와이스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대표님이시네요. 트둥이.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JYP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좀 빠르게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모멘텀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방산주입니다. 오전에 비해서 시세가 좀 약하긴 한데 여전히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방산주 오늘 어떻게 흐름 진단하시나요? 방산주를 저희가 볼 때 예전에는 기존의 어떤 방위비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효과 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봤는데 수출 모멘텀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또 재평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게다가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감들이 반영된다라고 하고 또 리오프닝 관련된 쪽도 되죠. 왜냐하면 항공기 부품 쪽도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런 쪽까지 마련하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겠다는 쪽에서 눌림목에서 잘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눌림목에서는 대응 가능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5가지 이슈 중에서 원픽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원픽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했던 한국항공우주 아, 방산주 쪽에서? 네. 그쪽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쪽은 그래도 주가를 보시게 되면 뭐 주봉이나 월봉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올라간 게 아니라 많이 빠졌다가 이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의 실적 동향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겠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과거의 회복의 관점에 무게를 두게 되면 아마 지금 가격대 한 34,000원대 한 중반대부터는 네.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45,000원대, 손절가는 3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회복세를 기대해보자라는 코멘트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